네, 우리가 교통사고로 이제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이 안 돼 있는 경우에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단순한 그냥 경면 사고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피해자가 아주 심한 장애를 입을 정도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머리 다쳐가지고 사지마비 또는 두부에 중증장애 환자 또는 척추를 다쳐가지고 또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정말 일어나서 안 된 이런 사고를 입는 경우가 있죠. 종합보험에 안 들어있는 경우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 보통 어떻게 합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가입된 무보험자 상해보험으로 보통 청구를 하죠. 무보험자 상해보험은 일단은 책임보험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입 보험회사에 먼저 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그 보험회사 가입자들이 구상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 무보험자 상해보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무보험자 상해보험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주는 피해 보상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져서 난 아무래도 좀 소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무보험자 상해보험 상대에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거는요, 이제 무보험자 상해보험에 있어서 간병비 기준입니다. 무보험자 상해보험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 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약관 지급 기준에 보면은 간병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부상상해급소 1급부터 5까지의 한도 내에서 1, 2급은 2개월치 간병비, 3, 4급은 한 달치, 5급은 보름치의 간병비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정간호비라는 규정이 따로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 가정간호비의 규정은 일반 식물인간이 완전 식물인간,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경우 또는 척추를 다쳐가지고 완전 사지마비, 이 두 가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간호비 지급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움직이는 상태,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정간호비 기준 자체는 그냥 유명무실한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 피해자분들은 소송하면 여비가 뭐 치매 환자라든지 또는 하반신 마비, 머리 다쳐가지고 중증 뇌수능 환자도 간병비 지급을 하던데 이 소송하면은 이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자칫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보험자 상해보험은 약관 지급 기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손해자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개호가 필요한 환자라 하더라도 약관 기준에서는 가정간호비로 인정하는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개호비라는 간병비라는 기준 자체는 무보험자 상해보 청구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보험자 상해보 청구한다면은 아무리 부상이 심하다 2달치밖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간병비 때문에 무보험자 상해보험 상대로 소송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굳이 한 가지 소송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향후 치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개호 환자들, 사지마비 이런 환자들은 개호비가 인정된 외에 향후 치료비 보장구제 같은 것이 인정이 됩니다. 향후 치료비는 것은 이 환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재활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해야 되고 또는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외래 진료를 해야 되고 또는 휠체어라든지 침대라든지 보장구대 같은 것은 인정이 됩니다. 이런 향후 치료비와 보장구대는 인정이 되지만은 개호비는 간병비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송 시에는 사건 내용에 대한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지 무작정 문제 상해보험에 대해서 나는 이런 개호 환자이기 때문에 나 소송해서 내 권리 살 수 있겠다고 자칫 판단 잘못해서 소송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먼저 상해보험에 대해서 간병비에 대한 부분, 이것이 실제 실무적으로 상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다뤄본 시간이었습니다. 도움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